너무 좋은 내용이다. 이거는 꼭 봐야죠, 이거는. 꼭 봐야죠. 이거 영상 안 본 사람 손해예요, 이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질소를 샀는데 과자가 딸려왔어. 오늘은 이 질소 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주제는 질소 과자까지는 아니고 그것보다 좀 더 큰 개념인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짚어드리고 슈링크플레이션까지 해서 쭉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요. 6월 10일에 발표했습니다. CPI라고 하는데 8.6%가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했는데 1981년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무려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우리가 그 얘기 있잖아요. 체감적으로도 뭐 이렇게 비싸? 이걸 쓰려고 하는데 기름값 왜 이렇게 올랐어? 라고 하시는데 물가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지난달 피크 찍은 것 같다. 이제는 떨어지겠지 라고 해서 8.4% 아닐까 했는데 8.6%를 찍어서 시장에서 너무 충격을 받고 막 주가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어쩐지 이거 제 코인 다 떨어졌더라고요. 코인 하세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를 집계하는 전 세계 120개국 중에서 91개국의 평균 물가가 5% 이상 상승했고요. 한국도 5.4%. 그리고 OECD 38개국의 평균 물가가요. 9.2%나 올랐어요. 이게 좀 저희 진짜 미친 물가인 거예요. 이렇게 올랐다는 게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다가 프랑스에서 식료품 이제 그런 음식 슈퍼에서 땡처리를 막 50개 품목을 딱 내놓으면 10분 만에 다 나간대요. 그전에는 땡처리 하면은 그냥 버린다 생각했대요. 근데 지금은 체감하는 물가랑 실제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대체 왜 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네 지원금 줄게. 시중에 돈 좀 풀어. 지금 너무 경기가 얼어 있어. 돈을 풉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가격들은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러니까 막 곡물, 가스, 기름 이 원자재 가격이 쫙 올라가면서 물가 압박을 더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기름값 보니까 뭐 리터당 뭐 2,000원 너무 한참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유가 때문에 대난리입니다. 최근에 저 아는 분 차 뽑았는데 요즘 걸어 다닌대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거리에다가 쏟아붓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름 유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체감하는 게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생활하는 게 좀 뻑뻑한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 시중에 너무 많이 돈이 풀리거나 물가가 오른다. 이거를 잡기 위해서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하는데 그 중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싸게 빌렸던 돈들이 빨리 갚아야겠다. 이거 너무 이자 비싸네. 그리고 지금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대출하면 안 되겠어.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덜 풀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통화가 싹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뭐 페드에서 보통 이제 금리를 올리네 내리네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뭐 지난달에는 한 0.5% 정도 올렸는데 이번에는 뭐 0.5% 올릴까 했는데 대체적으로 0.75다 이런 애들을 이제 어느 스텝으로 올려라고 했을 때 보통 0.5% 올린다는 빅 스텝 인상했다. 근데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했다 하면은 이제 0.75라고 해요. 빅스텝보다 더 크니까 더 자이언트해서. 자이언트.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틀 뒤에 이렇게 발표를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리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피크 찍고 내려갈 건가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갔어. 계속 지금 천장 뚫고 있죠. 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른 지표도 아니고 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 돼? 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저축 안 해요. 씁니다. 소비가 그냥 미덕이라 해야 되나? 근데
그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게 민간 소비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환율의 강도는 어떤가, 뭐 아니면 통화량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기본 지표가 미국의 CPI입니다. 근데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책정하냐면 소비자들이 쓰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들 쫙 정리해서 가중치 매긴 다음에 평균해서 매깁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은 아시겠지만 제품을 만드는 원자재, 재료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원래는 이거 10,000원에 팔던 거 예전에는 한 1,000원이면 만들었는데 지금 3,000원 하네? 이거 어떡하지? 기업 이윤이 줄어드네? 그러면은 기업들은 이 올라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야, 가격 왜 이렇게 올랐어? 야, 이거 2개 살 거 하나만 사야겠네? 이렇게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의 인상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키지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패키지는 겉에 보이는 포장지 있죠? 그 안에 내용물이 뭔가 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화장지 300장 들어있는 거 270장만 넣는다. 아니면은 패키지, 새로 우리 신제품 패키징 바꿨으니까 가격은 그대로인데 패키징 바뀐다라고 해서 안에 내용물, 뭐 음료도 32온스 들어간 거 28온스다 라는 거 밑에 게토레이 사진 있죠. 크리넥스 있잖아요. 263회 들어있던 거 243회로 줄여버린다. 그리고 요즘 열받는 거 버거킹 너겟 10개 주던 거 8개만 줍니다. 전 이거 배달하는 사람이 빼먹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회피하거나 구매 횟수를 줄이거나 소비자가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을 약간 조작하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패키지 다운사이징이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약간 아이스크림 크기 조금씩 찔끔찔끔 줄어드는 그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예전에 요만해서 1,000원에 요만했는데 지금 조금 줄어들죠? 전 제가 커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작아지는 줄 알았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질소 과자도 지금 이 슈링크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예예요. 왜냐면은 과자 한 봉지에 원래는 요만큼 들어있는데 이 원자재를 값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과자 요만큼만 넣고 질소 빵빵하게 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소를 샀는데 과자가 딸려오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배송하고 하는 상태에서 과자가 훼손될까봐 이렇게 빵빵하게 넣었다라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 슈링크플레이션은 꼼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기만했다,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슈링크플레이션은 잠깐 보시면은 뭐야, 어디 썼어? 이 유명한 학자가 얘기했는데 그게 말이죠. 피파 맘그렌 찾았어.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라는 사람이 처음 슈링크플레이션을 만들었는데, 이 단어는요, 슈링크가 줄어든다. 슈링크 레이저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시술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피부과에 이렇게 탄력 레이저. 슈링크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소비자가 겉으로 드러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안에를 쭉 줄어드는 거. 근데 소비자는 체감적으로 올라갔네, 가격 올라갔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빗대어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이렇게 하는 행위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격이 똑같네? 그럼 그냥 사지. 화장지가 3장 빠졌네? 안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음료가 한 요만큼 줄었는데 크게 티가 안 난다. 그럼 그것까지 일일이 추적해가지고, 야, 너 지금 장난쳐? 우리랑 지금 이거 가지고 장난치나?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추적할 만큼 티를 안 내는 그런 부분에서 조작을 하다 보니, 사실 조작이 아니라 뭐 패키지 다운사이징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이상하다. 예전에는 이 돈으로 한 봉지 먹었을 때 배불렀는데 지금 한 봉지 밥 먹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단체의 한 친구가 웹사이트 만들어서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비포 애프터 다 올려놓습니다. 에드가 두어스키라는 사람이 뭐가 줄었나 하나하나 이제 진열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소비자한테, 야, 너네가 추적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올려줄게. 제보도 받을게. 라고 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마케터의 시각에서 이 부분을 조금 풀이를 해보자면은요. 기업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데 기업은 사실 이윤이 있어야, 영업이익이 있어야 회사가 생존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할 만합니다. 패키징을 바뀌면서 원자재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보겠다. 그러면 기업의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이들도 생존해야 하니까.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뭐야, 같은 가격인데 요 용량 몇 그램 뺐어? 그러면 기만, 속임수, 꼼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좀 기분 상하죠. 괜히. 양 사이드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슈링크플레이션, 패키지 다운사이징이 일반화돼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한다? 그럼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물가라는 건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가격을 싹 다 정리해서 가중평균을 낸 건데 만약에 이 가격이 똑같은데 밑에 내용물만 바뀌었어. 그럼 소비자는 실제 가격이 오른 것 같다라고 체감하지만 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면 가격으로 따지니까. 맞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곡된 상황 속에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이 팽배하게 되면 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있는데 화폐 환상, 머니 일루전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화폐 환상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명목 가치랑 실질 가치가 있었을 때 명목 가치가 올랐을 때 많이 올랐다 착각하는 거 되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내 연봉이 원래 1,000만 원인데 1,100만 원 됐어. 오예 10% 올랐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가가 15% 올랐어. 그럼 사실은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인데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1,000에서 1,100 올라서 10% 올랐다 해서 좋아하는 그런 환상, 그게 화폐 환상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이 슈링크플레이션이 가격 인상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밑에 안에 딴에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별 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화폐 환상의 일종인 거예요. 지금 이런 꼼수는 물가에 반영은 되지 않지만 내가 사보니 예전에 2봉지 먹었던 거 지금 3봉지 먹어야 돼. 이렇게 느끼는 거. 체감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화폐 환상의 대표적인 사례.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는 거는요, 계속 오르게 되면 지금 정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금리 더 올려서 옥죄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금리를 너무 올리게 되면은요 경기 침체가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위축돼서 이거 돈 더 아껴야겠다, 쓰면 안 돼, 쟁여둡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은요 요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가는 올라 있는데 경기는 침체고 생활하기 너무 빡빡하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와 금리 정책을 꼼꼼하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내용이다. 이거는 꼭 봐야죠, 이거는. 꼭 봐야죠. 이거 영상 안 본 사람 손해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4월 달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떠오르는 바로 이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 어디일지 짚어서 살펴보겠습니다.